다음은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요.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분이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 백신 나라를 믿고 접종했는데 치료 간병 일주일에 4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아내 백신 접종 전에 건강에 아무 문제 없었다. 정부는 부작용 보상 책임을 진다고도 하더니 지금 뭐 개인 인과관계 얘기, 인과관계 없다고 설명하면서 인과관계를 그럼 개인이 입증을 하라는 겁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정부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접종 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접종 후에 사지마비 현상. 그리고 지금 후유증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의 한탄이에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말 믿었는데 국가가 있긴 한 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분노다.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 청원글도 올리셨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청원 글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 보시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라면서 이제 본인 생각을 쭉 풀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아랫부분이에요.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의료계 종사자니까 맞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런 호소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그리고 장애 일시 보상금이나 또는 사망할 경우에는 사망 일시 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당국에서는 앞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조대인 변호사. 네. 인과관계입니다. 네, 인과관계가 되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입장은 그겁니다. 배상은 해주겠다. 근데 입증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지라 이거죠. 그럼 지금 당사자 보고 입증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겠지만 왜 그 부작용이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이 됐는지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한번 시험해 보라. 그럼 쉽게 말하면 백신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가? 아니면 접종을 받으신 분이 특이 체질이라서 문제가 일어났는가? 뭐 이걸 증명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국민들이 입증하기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설명이 나왔을 때 대통령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뭐 질병관리청에서도 관련돼서 그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국민한테 다 짐을 떠넘겨 놓은 상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예. 이게 뭐 정말 국민들이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면 됩니다. 이게 법률상 용어로 그러니까 관련돼서 입증 책임을 입증에 관련된 책임을 그 접종하는 그 주체한테 넘기고 나머지 관련돼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만 하면 예. 일단 책임을 져주는 걸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좀 전환시키면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정부가 수 부담이 없는 커진다. 부분이죠. 네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 1월입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을 책임지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충분히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부작용과 접종 사이의 인과성 뭐 이런 게 아마 전제로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이게 이기재 교수님. 지금 이 남편분께서 정부에 대한 강한 실망, 뭐 넘어서 약간 분노 이런 걸 좀 표출하셨어요. 이거 어떡하죠? 저도 뭐 내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던데 저는 왜 아직도 저게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백신 도입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제약회사에서는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과연 정부가 맡기로 했죠, 그 예, 부분은.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시비가 한참 있다가 결국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저런 이제 대통령의 말이 나왔던 건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게 간호조무사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질병청에도 다녀오고 시청에도 가고 또 구청 가라서 구청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까지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연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그 국민들이 이거 백신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더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그야말로 모든 일반면 민원 처리하듯이 계속 핑퐁만 치고 있다라고 하면 물론 과연 굉장히 드문 사례긴 합니다만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예. 우리 시작 아닙니까? 시작. 지금 예. 이제 접종률 3%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국민이 100%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 3%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저는 빠르게 좀 정부에서 대처해서 왜 이 예. 원인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게 질병청에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예. 있는데 어떤 업무 영역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다면 일괄 처리부를 따로 만든다든가 이런 바로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불신들을 바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 고문님. 네. 아니 이거 입증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명이 뭐냐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거든요. 근데 인과관계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주사를 놨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가 의사가 진단이 내린 거예요. 이거는 접종에 의해서만 나오는 병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6에서 12개월을 재활하고 그다음에 불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사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건 오롯이 질병청의 잘못입니다. 질병청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조사까지 해갔는데 아무런 뭐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들인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뭐 국민들에게 이런 백신을 맞추면서의 최저한의 어떤 책임감을 갖겠다는 그런 약조였는데 그걸 깨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는 질병청에 조금 더 분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그런 조심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또 맞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질병청의 잘못에 예. 큰 방점을 두고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대인 변호사. 최영 고문님께서 이거 분명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국의 입장은 뭐예요, 그럼? 일단 뭐 최대한 그 예. 관련된 접종의 인과성이 연결이 되면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방금 뭐 지병이 없었다거나 뭐 다 기타의 그 변수가 없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기준에 관련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그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주면 그 수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또 정부도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